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란 적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정부, 정권,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있어요. 외세에 대한 분노가 한 30이라면 정부에 대한 실망은 70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정권 교체라는 거는 진짜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회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을까에는 큰 물음. 전국적인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네. 하층민들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2022년도에도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잡혀가고 뭐 그랬었죠. 네. 그런데 끝내 사회 하층민들은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어서 네. 결국 그 시위를 주도했던 젊은 여성들만 엄청 잡혀가고 뭐 많이 죽고 사형도 당하고 그랬었죠.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민대로 대피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없어. 과연 이들이 다시 한번 사회 하층민들이랑 네.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에 폭격하고 나서 남은 폭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돌아가는 길에 가자 지구에 떨구고 갔다라는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있는데요. 가자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포성은 멎었는데 가자 지구가 남아 있었어요. 여긴 또 어떻게 될지. 아산정책연구소의 장지향 센터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 처음이시죠? 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렵게 나오셨으면서. 일정이 자꾸 어긋나서 네. 제가 이 귀한 프로를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성일관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고, 그렇죠. 네, 중동 문제를. 네. 그다음에 박현도 교수님은 이란에서 하기를. 공부하셨고, 네. 센터장님은 중동을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오늘 세계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건 네. 전혀 아니고, 아이, 물론요. 네. 다른 좀 색다른 앵글에서 네. 미국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중동 정책, 공화당의 중동 정책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오. 색다른 앵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네. 네. 저 이란 뭐 하마스까지 저희가 여쭤보기 전에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한 달 됐는데 네네.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할게요. 네.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여쭤볼까요? 중동에 뭐 중요한 나라들이 많죠. 이 중에 이 나라는 정말 새 정부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거다. 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사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저는 중동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 정도는 중동이 20나라거든요. 네.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돈도 많지만 돈 많죠. 돈도 네. 많지만 그네들이 정말로 지금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개혁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네. 이네들, 특히 그런 개혁을 요구하는 바람이 아래에서부터 특히 청년들한테 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왕실이 정말 파격적인 개혁 개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국방, 네, 그러니까 방산, 그다음에 AI, 디지털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항상 하는 말이 서구는 항상 좀 기분이 나빴다. 너무 우리한테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자기네들 가치를 위에서 아래로 좀 찍어 누른다. 네. 반면에 중국은 뭐 좋은 듯하지만 나름 공산당이다, 사회주의다. 근데 우리는 종교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또 어긋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국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를 보여준 유일한 국가다. 네. 게다가 AI, 디지털, 뭐 원전, 방산 이런 것도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동 잘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진짜 우리를 특별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클립해서 저 광화문의 국정기획위원회 이메일로 좀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의 저 국정기획위원회 누가 담당일까?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 되면 또 우리 정부 저 중동 정책 저희가 말미에 여쭤보고요. 이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진짜 그 정권 교체란 얘기는 정말 큰 얘기잖아요. 큰 얘기인데 쉽게들 많이들 하죠. 뭐
트럼프도 정권 교체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네타냐후도 처음에는 정권 교체는 이란 시민의 몫이니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더니 중간에 생각보다 너무나 이란 군이 종이호랑이처럼 무너지니까 네. 정권 교체 얘기를 하고 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중동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정권 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벌이면서 2003년에 네.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한 2주 만에 정권 교체를 했어요.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고 그 사담 후세인 주변 엘리트들을 다 숙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정권 교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권 교체가 전혀 아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전후 안정화, 재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었어서 미국이 그야말로 20여 년을 이라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IS가 출몰을 하고 막 급진 이슬람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금기어 중에 하나가 외부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 그거는 트럼프도 너무 잘 알고 오바마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탈중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걸고 네타냐후도 그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했다가 다시 막 무르고 아니다 정권 교체는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이 이란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있다면 그거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인데 그럼 내부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나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내부 정권 교체는 또 가능하냐?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적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정부, 정권, 체제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있어요. 외세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네. 분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외세에 대한 분노가 한 30이라면 정부에 대한 실망은 70일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컨택을 해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사회 변혁에 관심이 있는 청년 세대, 지식인, 중산층, 그다음에 여성. 왜냐면 네. 여성이 워낙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들인데 이제 이들이 정말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정권 교체라는 거는 진짜 사회의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여성한테 히잡을 강제 착용하고 하는 거에 굉장한 반감이 있어서 네. 이 체제를 정말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들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란이 9천만에 가까운 큰 나라인데 네. 그러면 이들은 소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민인, 즉 우리 아버지가 이 아내가 4명이 있어도 괜찮고 그리고 여성은 공식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네, 모스크 네. 가서 쿠란 배운 것만 해도 괜찮고 라는 네.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번역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을까에는 큰 물음표. 후자는 훨씬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체제에 대해서 뭐 순응적이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궁금해해요. 이란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당신이 뭔가를 이렇게 사회 변혁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 청년들한테 네, 제가 네. 물어봤어요. 이 광화문에 나와 계시는 우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 변혁을 위해서 그러면 다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정말 사회 변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있어요. 근데 이들이 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다란 그러니까 전국적인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네. 하층민들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워낙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사회 하층민들이랑 연대를 하기에는 또 그래요. 예, 좀 그래서 늘 사실 2022년도에도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가 들불처럼 잡혀가고 뭐 그랬었죠. 그랬죠. 특히 네. 여성들이 앞장서서 많이 했었죠. 젊은이들, 여성들. 그런데 끝내 사회 하층민들은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어서 네. 결국 그 시위를 주도했던 젊은 여성들만 엄청 잡혀가고 뭐 많이 죽고
사형도 당하고 그랬었죠. 그랬죠. 네. 그걸 보면 이번에도 이제 사회 하층민들은 당연히 이들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 체제에 대해서 분노는 나지만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막 관제 시위 같은 거 많이 동원하거든요. 거기 많이 나가서 다시 한번 이 큰 사탄 미국과 네. 작은 사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막 그런 걸개글은 벌써 뭐 히브리어로 다 써놓고 붙여놓고 그러면은 또 이 사회 변혁을 바라는 세력들은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와서 그렇게 포격을 내려 막 하는데도 뭐 안내 방송 하나 없어. 사이렌 한 번 안 울려. 그리고 인터넷도 끊어. 그러면서 인터넷 끊으면서 이제 모사드에 뭐 동조한 사람 간첩들 다 색출하겠다라고 하기만 하고 지금 벌써 한 700여 명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간신히 뭐 7시간 만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봤더니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민더러 대피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겁나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분노를 표출하지만 과연 이들이 다시 한번 사회 하층민들이랑 네. 손을 잡을 수 있을까는 좀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 이른바 배운 사람들, 그렇죠. 중산층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깨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 모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뭐 재정일치 사회의 이런 모순들. 그런데 정작 그 테헤란만 벗어나면 이런 말해도 전혀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잠깐 일하면서 있었던 방콕만 해도 방콕에 있는 여성들이나 대학생들이 군주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이 많고. 네네. 근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휴 우리 왕이 그래도 우리 왕께서 말이야 우리한테 이런 밥을 주시고 도로도 다 깔아주시고 이래버린다고요. 젊은 친구들은 다 뭐 심지어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은데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그렇게 방콕 워낙 열린 국가여서 중산층들이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한국도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사회 개혁에 대한 답답함. 언제까지 저 왕이 저러는 걸 그러니까요. 민주화는 안 되고 군부는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 발전은 $8,000에서 멈춰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심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종교까지도 그렇죠. 묶여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공 개체가 되려면 국민들이 전부 다 깨어나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 선출된 권력인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의 한 행안부 장관 정도거든요. 근데 수장은 바로 최고 종교 지도자, 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종신제로 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인데 그리고 최고 종교 지도자의 측근인 이 전문가 의회 이 사람들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을 다 자격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온건 개혁파 출신들이 나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겠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 강경파랑 개혁파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90% 이상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네. 너는 입후보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굉장히 힘이 약한 이 체제만 좀 바꾸어도 최고 종교 지도자는 그냥 상징적인 뭐 존재로만 있어도 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이런 이란이 될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국가들 중에 멀쩡하게 민주적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수준의 힘밖에 없는. 예, 그렇죠. 사실 이 이란이 유일하게 대통령 선거를 하지는 않고요. 네. 이 이스라엘이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말고는 다들 정말 유의미한 자유로운 선거는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선거는 없죠. 그런가요? 예,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무슨 영국 같은 왕정이 아니라 진짜 왕정. 네. 예. 늘 저희 큰 축구 경기할 때 왕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선거 선거가 아예 없군요. 없죠. 왜냐하면 보통 선거라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뭔가를 쟁취를 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세금을 내니 네. 내 세금이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가니 이제 나의 이 권익을 너희가 대변하라라고 하는데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은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일머니가 많아서. 그래서 시민들이 네.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동사무소 가서 옛날에 주민센터 가서 내 혈세로 너희가 월급을 받는데 나한테 일단 이래.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 그렇죠. 버리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아, 저만 여쭤보고 그 대통령이 누구죠? 페제시키안. 네. 페제스키안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개혁 개방 쪽에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서구 언론의 예상을 깨고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개혁 네네. 개방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기회에 어떻게 국민들의 그 에너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메네이 신정에 대한 반발하는 그 에너지가 좀 이렇게 그 개혁 개방파와 연결돼서 이참에 어떻게 이렇게 뭐 친미 정권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개혁 개방파가 해서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개혁파를 찍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하층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다 중산층 지식인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온건개혁파를 뽑는데 네. 근데 이 온건개혁파를 뽑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좀 바꾸자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 하층민 유권자의 생각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란 핵개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북한이랑 비교하면 어때요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란은 내부에 강경파에 대응하려고 하는 온건개혁파가 굉장히 의미 있게 존재해서 북한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란 출장을 갈 때마다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가보면 이게 막 이 청소년 애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톡톡 치면서 I love America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정치색을 덜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는데 즉 자기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싫어하는 나라를 좋아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우디도 가보면 요즘은 좀 아닌데 사우디도 가보면 미국을 정말 싫어하는 그냥 일반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왕실이 뭐 세금을 안 걷어서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왕실이 너무 친미인데 왕실이 마음에 그렇게 썩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저한테 와서 미국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왕실이 좋아하는 나라가 싫다라는 우리도 거죠. 70년대 이게 권위주의 정부 때 뭔가 미국이 뒷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반미 구호를 그렇죠. 외쳤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정부랑 친한 나라를 싫어하기 마련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 해봤자 굉장히 오히려 더 거대한 혼란이나 또 다른 리스크를 낳을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이나 백악관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죠. 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 의약품도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고요. 참담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답니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2020년도에 아랍 산유국 중에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여기는 그리고 UAE도 우리를 굉장히 친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최초로 국교 수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 이제 이 산유국들이 개혁 개방을 하는 일환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UAE가 가자 전쟁이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을 때도 최대한 비판을 자제했어요. 어쨌든 국교를 수립한 나라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뭐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정말 신랄하게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을 때도 UAE는 좀 참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UAE도 못 참아요. 못 참아서 막 대사 초치하고
이스라엘 대서 초치하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우디는 물론 그 전부터 비판을 해왔고 저는 UAE가 마음이 약간 돌아섰다라는 얘기 거를 쫙 보고는 네. 이스라엘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가만두니까. 그런 얘기들 무기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러니까 미국 정계에 유대인의 이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유대인의 75%가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다면서요. 예, 네, 예. 네. 공화당을 덜 지지하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요즘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호도는 팔레스타인보다는 높지만 팔레스타인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해주고 저는 미국 여론도 이제 더 이상은 물론 뭐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딱 끊어라라는 거는 안 되겠지만 미국 내 여론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좀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유대계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지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변한 것 같다. 옛날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다. 네. 더 이상 동질감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미국 내 유대계의 여론도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는 점점 이 우호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재미교포분들이 그쵸. 우리나라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뭐 약속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너무 도를 넘어가니까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들이 이제 그만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다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 이 주이시라는 민족이 워낙에 유별나지만 유별나지. 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정치색도 다르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네. 나는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물론 반유대주의에는 그러니까 미국계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에는 반대를 해요. 네. 하지만 반이스라엘이나 반시오니즘 같은 경우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 번졌을 때 이제 그때 미국계 유대인 학생들이 막 강의실도 제대로 못 가고 막 네. 이랬는데 그거는 반유대주의지만 대학가 내에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미국인의 자랑스러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 미국에 있는 유대계입니다. 그중에 이제 그 콜롬비아인가요? 콜롬비아 대학이었던 콜롬비아 것 같은데 대학이 그 아랍 친구가 그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명령 내리니까 맞았습니다. 아랍 친구가 아니겠죠. 뭐 페르시안 계약이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 친구가 추방 명령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유대교 쪽 그 학생들이 그 교문에 이렇게 그럼요. 자기들이 이렇게 그 쇠창살 같은 걸로 이렇게 네네. 포박하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도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미국인 유대계들이 완전 소수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네. 옛날 미국 영화들 보면 무슨 옛날 미국 영화 중에 야구 영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흑인 야구 선수랑 유대계 야구 선수가 얼마나 우정을 쌓아가는지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굉장히 핍박받았던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대인 하면 그냥 월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스필버그 같은 다 똑똑한 사람들 뭐 이른바 기득권층만 생각하지만 그들 생각은 또 다르군요. 그렇죠. 일반 미국 유대계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아왔었고, 네. 그리고 소수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나마 뭐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을 적극 지지를 하죠. 사실 뭐 똑똑하고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자 가자에 대해서 그럼 네타냐후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예요? 진짜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뭐 서한 쪽으로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 내 소위 보수파들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랑 회의를 해보고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네. 니네 이팔 분쟁 어떻게 할 거냐? 분쟁을 해결을 해야지. 전 세계가 니네 보고 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쟁 전 얘기입니다. 네. 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막 저를 약간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너무 순진하다. 이팔 분쟁은 해결할 수는 없다. 대신 우리가 이 갈등을 분쟁을 관리를 할 거다. 그러면서 되게 나쁜 표현인데 잔디깎기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주고 하마스의 무기고가 좀 채워지면 그때 가서 때려 부수고 그리고 돌아왔다가 이제 하마스가 또 이제 뭐 자기네들한테 몇 번 공격하고 그럼 자기네를 10배로 보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마스가 또 이란한테 무기를 받아서 또 좀 무기고가 쌓여가면 그때 가서 또 잔디를 깎아주고 네. 이렇게 갈등은 관리하는 거다. 니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되게 잘난 척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스라엘 친구들이. 그런데 2024년 10월 7일 이후에 10월 3일 모든 게 바뀐 거죠. 갈등 관리, 잔디 깎기로는 안 된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 갈등 해결은 뭐 워낙에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갈등 관리를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갈등 제거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땅에서 나가라.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말 완전하게 주둔하겠다. 그렇다는 거죠. 가자지구에 주둔하겠다. 그렇죠. 네. 가자지구에 주둔하고 서안에도 점점 유대인 정착촌을 늘리고 식민지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식민지라고 하는 게 일본 경찰이 와서 우리 걸어다니는 뭐 하는 거 다 잡아가고 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죠. 치안을 뺏기는 게 식민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이스라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70에서 75%인데 네.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는 사실 해외여행 가기 약간 겁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린치 당할까 봐도 겁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사실 이제는 우리도 겁나는 지경에 왔다. 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주장하는 게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인질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20명이라던데 그들을 돌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정상 국가인데 어떻게 젊은 애들이 해외여행 가서 린치 당할까 봐 걱정해서 되겠느냐. 센터님 말씀하신 그 주변의 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미국 대선 때 마치 그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우리가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한국의 기자들, 한국의 주재원들, 한국의 외교관들, 한국의 학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학력의 PC주의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왜 돼? 그렇죠.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 대중의 생각과는 조금 괴리가 된 맞아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럴지도 센터님 주변에도 다 중동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이나 학자들 그럴지도 몰라요. 보통 정말 저 이스라엘 요쪽 외곽에 맞아요. 정말 충실한 유대교 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믿고 지금 네타냐후가 저리도 당당하게 네. 계속 뭐 밀어붙이는 거겠죠. 게다가 네타냐후가 이번에 그 12일 전쟁 그 네. 일어서는 사자 작전 전에 그 어프로벌 레이팅이 그러니까 지지도가 70%였거든. 20 지지도가 20%였거든요. 네, 20에서 참. 많이 나와야 25%였는데 네. 이번에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70%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지율을 다시 재봐야겠지만 측정해봐야겠지만 더 20%보다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무모하게 이란 저 공격하다가 얼마나 양측에서 무모한 희생자가 나오겠느냐 했다가 때렸더니 어라? 저기는 900명 죽는데 우리는 30명 죽네? 네, 이렇게 보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확 바꿔버려? 그렇죠.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희생자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어쩌면 28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것 모든 같은데. 민족은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행동심리학 이런 데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잃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극도의 이 손실, 회피, 편향, 그러니까 네. 손실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니까 위험을 막 감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굳이 위험을 감수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네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막 호전적인 아랍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나마 갖고 있는 이 쬐끄만한 땅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네.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위험을 막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마스에서 와서 무고한 시민들 끌고 그렇죠. 가버리지 않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보면서 왜 정말 그 우수한 모사드의 모사드를 갖고 있는 나라고, 스타트업의 무슨 천국이고, 네. 미국이 가장 아끼는 소득도 동맹국이고, 높잖아요. 네. 뭐 최첨단 기술은 거기서 다 나오는데 왜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를 잃고 있다고 네.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선생님, 확실히 성일관 교수님과 박현도 교수님과 뭔가 각이 한 5도 정도 다른 아, 다른가요? 해설을,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자라는 진짜 2000년 만에 주인이 이제 주인이라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지난 5, 60년 동안, 70년 동안 또 그렇게 시끄러웠던 땅이 이스라엘 군이 또는 경찰이 점거하는 사실상의 자치를 뺏긴다면 아랍의 중동의 지도는, 지정학적인 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무 문제, 미국은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의 맹주들, 이제 뭐 순위파의 맹주들 어쩔 거야 계속 항의 성명만 내고, 사우디나 UAE가 그러고 나면 뭐 이렇게 굳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20% 미만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네. 이스라엘이 그나마 중동에서 나름 민주주의 국가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요즘 자꾸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막 유럽이나 내지는 미국 내에 있는 그 민주당 지지하는 유대계들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 규범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압력을 할 테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트럼프의 마음을 홀라당 뺏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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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위기 좋았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때 사우디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도 들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안 가고 사우디, 카타르, UAE만 들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확실히 트럼프한테 뭐 굉장히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사우디가 이 그림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고 네. 순니파의 종주국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랑 이 국교 수교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자 땅에 이스라엘이 주둔하는 그림은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네타냐후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이상한 무슨 AI가 뭐 추적하는 라벤더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게 네. 계속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섭더만요. 네. 예, 시간이 안 남았다고 얼굴 생각을. 인식도 하더라고요. 예. 그 라벤더 여기 라벤더 프로젝트 뭐 이런 그 얘기 여기서 잠깐 다루셨나요? AI 할 때 잠깐 예, 다뤘어요. 그거 중동 너무- 문제로 다루지 않고.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뭐 이 통신 이런 뭐 3G 이게 다 이스라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아요. 가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AI한테 그 수집한 거를 넣었죠. 근데 그게 라벤더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 라벤더가 지금 가자의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서 하마스 대원을 3만 8천 명을
라벤더가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이 3만 8천 명은 AI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전투원들이라서 전쟁이니까 죽여도 되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가자 지구가 워낙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라 보통 시가전에서는 예전에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투원 한 명에 민간인이 어쩔 수 없이 부수적으로 두세 명까지 그 외신을 봤습니다. 네, 네, 네. 까지는 용납하는. 예. 근데 지금 그게 수치로 나온다고. 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요즘에는 네. 10명까지도 용인을 한다. 그 직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예, 하마스의 뭐 세 번째 단계 맞습니다. 지도자다. 맞습니다. 지금 공격을 하면 예. 주변에 뭐 12명이 죽을 수 있다, 민간인이. 네, 네. 근데 그거를 AI가 그 해주면,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자기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그냥 12명 네. 뭐 죽어라고 하지 하고 단추를 눌러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전문가한테 가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AI 전문가는 그래도 죽어라라고 단추는 끝내는 사람이 누르는 거니까 기계 욕하지 말아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군인 출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미국 군인 출신이 지금은 교수인 사람한테 너는 라벤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라면 할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 부하한테 라벤더에 따른 이거를 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면 이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자,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자는 지금 네타냐후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아니면 계속해서 분쟁지구로 굉장한 양측의 희생을 소모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네타냐후 뜻대로는 안 된다. 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란도 좀 여쭤볼게요. 미국을 향해서 다 외신이라는 게 또 다 서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 그렇지만 또 우리가 뭐 이란과 전화 연락이 되는 건 아니고. 자, 어제 나온 거 보면 미국에 대한 추가 보복은 안 하겠다고 밝혔나 봐요. 네. 네, 그만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은 계속할 거야라고. 그야말로 정말 최후의 자존심인가 봅니다. 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마 이 최고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한 얘기일 거예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아래 외교부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메네이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고 일반 시민은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강경파 엘리트마저도 약간 동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 결속이에요. 근데 이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농축 권한은 우리 주권이다. 네.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몇 퍼센트 이하로는 IAEA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바마 때 체결됐던 핵 합의, 그러니까 JCPOA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건 정말 나쁜 합의다라고 하면서 다 파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그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하면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네. 제 생각에 물론 하메네이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계속 강경하게 주권과 농축 권한은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한테 몇 퍼센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경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신 정말 실무자들은 이 핵협상장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내고를 하지 네, 않을까.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 미국과는 언젠가는 다시 핵 협정을 해서 네네, 제재도 거두고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개혁 개방까지도 개혁은 그럼- 아니더라도 개방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고 사실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이란 외교관들을 만나면 말은 거의 다 됐다라고 하면서 단 한국이 나중에 허겁지겁 뒤쫓아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라. 투자에 대한 예, 관계에 대한 예, 투자 네. 관계 다. 그래서 유럽 애들은 모든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이 땅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도 늦기 전에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이란 대사는 어디? 테헤란로 쪽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란 대사는 없네.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습니까? 네. 네. 아, 이란의 서울로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아무래도 또 좀 공부하고 열린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죠. 저렇게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저렇게 경제 제재 받으면서 핵에 집착하는 걸 속마음으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요즘에는 또 이 IAEA랑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자기네에게 성명서 5장짜리 쓴 거 계속 이제 막 나눠주고 다녀요. 제가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 네. 이란의 불법적인 공격, 그에 앞선 IAEA의 굉장히 그러니까 바이어스된 자기네 핵에 대한 판단,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절대 얻어맞을 만큼 안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그 5장짜리 착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서 네. 알고 있어라 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규탄했잖아요. 우리 외교부가 네. 심각한 우려와 규탄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폭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요. 이스라엘의 공습에 그렇겠죠. 대해서. 예.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는 예, 심히 우려를 표하고 뭐 양측의 공습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사실 규탄을 안 하고요. 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했군요. 했죠. 우리랑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규탄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짝 덜 강하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란 외교관한테 우리 했다. 네. 그랬더니 첫날만 했잖아. 그래서 매일 했어야지. 미국의 공습까지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우리는 한미 공조와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일본은 더 중요한데요. 일본은 그렇죠. 어떻게 우리보다 한 단어 위로 세게 쓰고. 네. 외교관들이 다 적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한국 그렇죠. 정부는 이렇게 대응했다. 물론입니다. 네. 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림대로만 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를 보나 트럼프를 보나, 그러니까 자기가 겉모습으로 하는 얘기랑 속마음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겉모양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이번에도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쓰던 칼럼 다시 다 고치고 2주 있다가 공습한다더니 이틀 만에 공습해버렸잖아요. 네. 이란 핵시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국내 청중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은 그 중간 선거도 올 테고 이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 즉 마가 네. 마가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마가는 미국이 자꾸 중동에 개입하는 것, 게다가 이번엔 무력으로까지 그러니까요. 네.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란과의 핵협상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일기 때는 정말 무슨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면서 정말 이란 정권을 목을 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쩔 때 보면 막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 네타냐후 패싱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기 때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동 무력 충돌은 좀 거두고 이란 핵협상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또 오거든요. 네. 세 번째 오는 건데 이제 거기서도 이번에는 저는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세게 말하는. 이제 네. 진짜 그만해. 네, 진짜 정말 이제 내가 형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근데 네타냐후 그동안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 저렇게 했고 종합적으로 보면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있어 보입니다. 가자만 좀 답이 안 나오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가자도 이번에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들러왔잖아요. 사우디, 카타르, UAE를 들러와서 이제 이 국가들도
UAE는 이 중에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화도 한 나라인데 네. 이번에 이 세 나라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란과는 전쟁을 12일 만에 멈추더니 지금 왜 가자에서는 지금 21달 왜 21개월을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갈등을 제거하겠다라는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강경 보수파 이스라엘 강경 보수파가.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 협상에 이란은 당연히 나가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도장을 찍으려고 할 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성과로 만들 것이고 네. 이란도 도장을 찍을 것이고 네네. 뒤로는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나는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으니 나는 해낸 것이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여전히 핵이 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도 도장을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도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핵무기 개발은 이슬람 가치에 위배되는 하람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핵 농축은 우리의 주권이지만 이걸 네. 무기로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겉으로는 늘 그래요?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핵으로 무기를 만드는 거는 이거 신의 정신을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도장을 찍을 수는 이슬람 있어요. 중에 파키스탄이 있구나. 핵무기가 있는 데가 있죠. 거기뿐인가요? 중동 국가 중에는 핵무기가 인도는 사실 인도는 힌두니까. 네. 예, 힌두지만 인구수로 보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슬람이 또 거기 있으니까 무슬림 국가이기는 있으니까요. 합니다. 그렇지만, 1등이 인도네시아, 네. 2등이 파키스탄, 3등 인도. 네. 예. 핵 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정말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반미, 반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슬람 혁명을 수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목적이 큰 거니까 반미, 네. 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도 할 수 있다고 강경 보수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벙커버스터랑 스텔스기로 세 곳을 이란 핵시설을 파괴를 했지만 엊그저께인가 그 결과 분석이 나왔는데 네. 맥시멈 2년을 늦춘 것뿐이래요. 그러니까요. 그 요즘 기술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여기까지 없애고 그러다가 이제 핵 과학자들 머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과학자들 태어나 있는 과학자들 많이 집까지 죽였죠. 예, 네. 때려서 그러니까 원료가 있더라도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는 인간 캐피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네. 북한하고 다르게 먹고 살 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기름 오지게 나는 나라잖아요. 오지게 나죠. 그럼 개혁 개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79년 팔레비 혁명 언제? 79년인가요? 79년입니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들이고 그걸 하자는 게 아까 말씀하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랑 네. 개혁파들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름 오지게 나는데 왜 기름도 못 팔고 한국에도 못 팔고 일본에도 못 팔고 아니, 그 사람들이 두바이도 가보고 아부다비도 가보고 자기들보다 훨씬 사실은 페르시아 민족보다 뭐 이렇게 한참 아래로 깔보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시 맞습니다. 테헤란에 돌아오면 맞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진짜 이거 북한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북한 제가 그 이란 외교관 이틀 전에 만났을 때 너희 요즘 NPT 탈퇴하려고 자꾸 위협하던데 북한 되지 마 너희 이랬더니 네, 선은 넘지 말자. 네. 북한이야 뭐 핵과 관련돼서는 뭐 이만큼 앞서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의 조언 내지는 아이디어, 네 여기 국정기획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여기 산업분과, 수출분과, 뭐, 전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담당자인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시간 한 5, 6분 남았는데 뭘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사실은 새 정부는 4일 되면 90일 유예,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거든요. 네네. 여기 정신 없고. 그렇죠. 또 시진핑이 또 시진핑 주석이 오라가라 하니까 또 여기도 네네.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 없을 텐데 그래도 중동 정책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미 네. 공조, 한미 동맹. 근데 이게 저처럼 중동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국제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이 어딜 보는지 봐라.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미국이 어디를 보는지 보면 다 중동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 어디를 보는지 보세요. 중동을 그러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랑 미국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이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우리의 중동 정책, 우리의 대외 정책의 그림도 대충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부가 자꾸 바뀌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외 정책은 특히 정부가 바뀌면 너무 확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걔네들은 또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산유광장 쪽에 출장을 많이 가니까 우리는 유독 심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선거도 없고 늘 왕실 왕자들이 늘 거기 그 자리 왕세자 왕 맨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정부가 자꾸 바뀔 때마다 대외 정책, 대중동 정책이 너무 바뀌니 우리가 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니까 삼성, 현대, SK, LG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그냥 늘상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론 그네들도 중요하지만 정부랑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야 민주주의인 일본도 정부가 안 바뀌는데 니네 왜 이렇게 바뀌냐고 정말 힘들다라고 네.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영국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맞습니다. 네. 그럴걸요. 자고 나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동 정책이 정말 지금 우리 정부가 내지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전 정부의 그 레거시를 너무 네.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우리가 중동 정책이랑 관련해서는 막 이렇게 가치 이런 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원전, 방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우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액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방산 수출액 그다음에 원전 계약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쭉 갖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번 정부가 진보 정부다 보니 아니 방산 뭐 무기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 무기가 정말 환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경쟁자가 중동에서 보통 터키, 튀르키예 아니면은 최첨단 기술인 이스라엘인데 얘네 그 무기를 사는 산유국들이 하는 얘기가 터키, 튀르키예랑 이스라엘 무기는 공격형이지만 한국 무기는 방어형이라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하여간 우리를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진보 정부라서 무기 파는 게 좀 주저스럽다면 우리 무기는 현지에서 방어형 무기로 굉장히 그러니까 평화로운 무기로 이미 평판을 얻고 있으니 네, 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 쭉 가주시길 그쪽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게 사실은 살상용 아니에요. 뭐 방어용도 있지만 더 많이 살상을 많이 해야 좋은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미지가 됐다면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방산 이런 부분들은 네네. 새 정부도 근데 관심은 당연히 갖고 있겠죠. 이게 뭐 네네. 이념이나 종교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이번에 하도 미사일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거 요격하는 거에 지금 다들 다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요격 시스템 몇 개를 사야 되나. 네.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이제 센터님 앉으신 그 자리에 사실 저희는 3프로 TV이기 때문에 수많은 수출이나 산업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근데 참 전망이 쉽지 않거든요. 올해 우리 경제 수출 전망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중국과 우리가 장사를 해오는 나라니까 근데 저기가 막히면 우리가 다른 데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돈 있는 나라들. 그렇죠. 아까 처음 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중동으로 가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을 듣고 끝낼까요, 그럼? 네. 제 돈으로 끝내면 안 되는데요. 아니, 돈 저희 좋아해요. 저희 3프로 TV라. 네. 이 산유국들이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개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이라서 더 느껴요. 네. 예전에는 저도 막 이게 정말 칭칭맸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특히 우리한테 받고 싶대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게 오는 이게 우연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는 우리 국격에도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들이 또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새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젊은 층 중에서도 스타트업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그 사우디, UAE, 카타르를 눈여겨 보셔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부다비에 우리 한 여학생 정도 되면 우리 블랙핑크 정도는 다 압니까? 웬만한 곡들. 제가 우문을 했나요? 당연한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요? 아예 블랙핑크면은 네. 지금 한참 유행 지나갔습니다. 네, 아니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렇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장지향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 좀 자주 나와 주시는 걸로 약속한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